기본적으로 파트너에 대한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을 우리가 부과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파트너가 이제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판결 자체가 파트너에 대한 데에서 나온 경우,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 2 같은 경우 뭘까요? 1, 2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리밋 파트너십이 하더라도, 리밋 라이브리지 파트너십이 하더라도 개인이 불법행위에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개인이 잘못해서 우리가 돼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개인에 대한 책임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파트너십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산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죠? 뭐 소진되고 다 돈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소진되지 않게 되면 뭘까요? 뭐 여기 파트너십에 있는 돈 가지고 취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LLP의 또 여러 가지 한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너의 그 권리가 있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책무라든지 의무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익을 좀 분배하는, 그리고 이제 손실을 나눠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을 또 같이 나눠가야 되고, 또 손실도 같이 나눠가야 되겠죠. 투자만큼. 그러니까 뭐 그만한 투자 많이 했으면 투자를 그만큼 많은 또 이익도 가져갈 수 있지만 또 손실도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도 이제 공정한 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롤 하는 그런 권한 자체가 또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대등한 권리가 있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관리나 경영 자체도 대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업의 업무에 대한 우리가 의견의 불일치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그 파트너 사이에 다수결로 해야 되고, 또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파트너가, 그죠? 전원일치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너십의 재산의 사용과 관련해서 뭘까요? 당연하게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뭐 다른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상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에 대한 또 판결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려고 그러면 파트너에 대한 어떤 를 상대로 하는 이제 제기 자체는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재산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당될 수 없죠. 왜냐하면 파트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재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 그죠? 그죠? 이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이 뜻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라는 게 뭐, 얼마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가 한 10명이다.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지금 여기에 얼마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채권 채무라는 게 항상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다 정산해 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파트너 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어떤 판결을 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파트너십의 어떤 재산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파트너의 그 파이낸셜 인트레스트를 어떤 재정적인, 그죠, 재무적인 어떤 이익이죠. 이 권한, 이익을 우리가 이제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좀 피상적입니다만 한마디로 A라는 어떤 파트너십이 있는데, 파트너가 10명이죠. 10명인데 T라는 사람이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D라는 사람한테 채무가 있고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죠? 혹은 뭐죠? 이렇게 A 쪽에
A사에 어때요? 파트너십에 압류를 할 수 있죠. 압류를 하고 당장은 이제 안 나오지만 연말에 결산이 있을 때 T한테 돌아가는 어떤 그죠? 이익에 대해서 D한테 지급하라. 봉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좀 피상적이지만 파이낸셜 인터레스트가 파트너가 항상 있는 거죠. 뭐 이런 내부적인 관계들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의 어떤 그죠? 자기 그 업무에 대한 보상. 한마디로 보상은 있을 수 없죠. 보상은 있을 수 없죠. 일반 파트너들이.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떤 약조를 했다든지 뭐 지불해도 얼마씩 갖고 가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합리적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청산 과정에서 있다 그러면 이건 당연하게 뭐 이런 것은 청산인 같은 경우는 B인을 갖고 갈 수 있겠죠. A라는 것은 서로 우리가 손가락을 빨면 안 되니까 투자하더라도 파트너십에서 월 뭐 한 얼마씩 갖고 가자 라는 어떤 의견을 했다 그러면 뭐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뭘까요? 뭐 이 보상이 없는 거죠. 일단 자기 일에 대해서 돈만 투자하고 뭐 결국 연말에 수익금만 일부 갖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와 관련된 문제. 파트너십의 권리에 대한 양도는 어떠냐? 파트너십 권리에 대한 양도는 어떠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이죠. 당연하게 그죠? 이익 배분권에 대한 그죠? 권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리도 우리가 이제 트랜스퍼 그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뭘까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쭉 어떤 집합체죠. 좀 끈끈한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10명이라 그러면 여기에 뭐 엉뚱하게 한 사람이 나갔다 해서 이 사람이 또 들어오는데 A라는 사람이 뭐 나머지 사람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해설하는 게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권리라는 게 이제 차라리 제3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9명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A라는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이제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파트너, LP에서의 권리라는 건 제너럴 파트너는 뭘까요? 당연하게 전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죠? 그죠? 경영에 대한 권리라든지 경영 관리. 리밍 파트너는 뭘까요? 당연하게 권리가 없죠. 경영에 대한 권리가 없죠. 주로 이제 좀 수동적이고 뭐 특별한 경우에 어떤 투표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한된 권리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리밋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에 참가를 안 하니까 주로 이제 기록을 좀 보여달라, 그죠? 기록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죠?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룰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무 상황이라든지 또 세금, 그죠? 세금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여러 가지 회사에 필요한 내용들 정보들이 쭉 나와 있다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에 갖고 있는 의무라는 건 뭐 duty of care는 당연하죠. 우리가 배웠죠. fiduciary duty가 있다. 우리가 배웠어요. fiduciary duty, 그죠? 똑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이러한 룰바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폼 되죠. 한마디로 개정 유니폼 파트너십 액트에 보게 되면 당연하게 이러한 의무를 다한 게 아니다. 의무 위반이다 하는 거. 한마디로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미필적 고의 사항인 경우, 그 다음에 의도적인 경우, 또 법을 위반한 경우, 그죠? 이런 알면서도 하는 이런 것들 바로 개별적으로 이제 주의음에 해당된다. 잘 봐야 되겠죠. 당연하게 이제 이런 파트너가 이렇게 그죠? 위반하게 되면 당연하게 개인적으로 그 손실에 대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파트너십한테 돈을 주든지 파트너십이 이 개인이 다 해결하도록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duty of royalty 당연히 있죠. 더한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duty of care랑 duty of royalty라는 게 두 개 합해서 fiduciary dut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울바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당연하게 파트너들은 이런 fiduciary duty가 있죠. fiduciary duty한테 누구한테 있어요? 이 중요하죠. 누구한테 있어요? fiduciary duty가 누구한테 있어요? 자, 두 가지한테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파트너십, 자기가 다니는 파트너십에도 그런 로열티 의무가 있고 다른 그 파트너에 대한 로열티 의무가 있죠. 당연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파트너라는 것은 하나의 에이전트다라는 거죠. 에이전트라는 개념이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그래서 룰파라는 기본적으로 파트너라는 건 한마디로 이러한 얼마 벌었고 그죠? 수익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그죠? 뭐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또 발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에 반하는 그런 권리라는 게 권한이라는 게 그죠? 있으면 안 되고 또 파트너십과 어때요? 경업 관계에 있지 않아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룰바라는 건 LLP라는 코퍼레이션의 일반적인 어떤 주주의 그죠? 일반 주주의 임원들, 이사들이 로열티에 갖고 있는 그런 행위하고 똑같다고 공부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규모의 회사라 그러면 파트너십이 대규모의 LLC의 형태와 비슷하다. 따라서 파트너가 이제 좀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서 조항이 뭘까요? 이미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파트너십에 다른 파트너에 또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그죠? 당연하게 그건 회사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당연하게 우리가 파트너십에서 인정하는 거죠. 책임이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런 단서 조항을 달게 되면 뭐 예외 조항이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 단서 조항을 따라야 되겠죠. 특별 조항들. 그래서 우빠나 룰바 같은 경우 이제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라는 게 있는데 당연하게 우빠는 뭘까요? 당연하게 정보를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다른 그죠? 파트너 요구에 따라서 요구에 의한 경우 제공해야 되는데 룰바 같은 경우 뭘까요?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빠는 좀 맞질 않아요. 주로 기본 듀티 로열티, 듀티 케어 같은 경우는 뭘까요? 얘기 안 해도 당연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내용이라 해서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룰바가 이제 가장 초현대적인 그죠? 형태의 우리 운영 방식이라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를 의무를 우리가 위반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비행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당연하게 책임을 지게 되면 어떤 소송이 있다면 뭘까요? 당연하게 파트너십이 당연하게 그 파트너에 대해서 당연하게 책임을 지게 되니까 파트너를 상대로 우리가 소를 지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파트너들은 직접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겠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fiduciary duty 위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파트너의 권리에 대한 우리가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파트너가 이제 이러한 그 뭘까요? 딜리바티브 이러한 그 소는 파생적인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이 니나바